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에 판매가 되기도 한답니다. 메이트 XT 잘 팔리면 팔릴수록 계속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하웨이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 메이트 XT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사전 예약이 무려 600만 대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약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약부터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시장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로이터나 블룸버그 같은 외신의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이 메이트 XT가 이 공급 물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은데 공급을 충분히 못 해주고 있어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침 아이폰 16 시리즈와 동시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뭔가 수요를 이제 딱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이 마켓을 쉽게 바로 잡아먹지는 못하지 않을까. 물론 아이폰 16도 지금 좀 부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 바로 이 프로세서의 수율이라던가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율, 여러 가지 이 제조 관련된 수율 문제와 관련된다고 해서 요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중국 내부의 소식을 이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많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메이트 XT가 일단 기술적인 성과를 보였다라는 것 측면에서 이번 하웨이 폴더블 두 번 접는 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기술적으로 이제 억누르려고 해도 중국 기술 발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인정은 한다. 그런데 의미 있는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고 프로세서도 SMIC의 7나노 공정, SMIC가 중국 파운드리 회사죠. 그리고 힌지 부분도 중국 기술로 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의 이 서플라이 체인들을 거치지 않고도 자력으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로서는 인정을 하죠. 그리고 또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 소비가 있기 때문에 메이트 XT가 그만큼 또 잘 팔릴 거라고 본 게 있습니다. 이 메이트 XT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폴드 디자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세 겹으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인데 펼치면 태블릿이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 새로운 폼팩터로서 주목을 받았죠. 물론 이 패널들은 벌써 2, 3년 전에 많이 공개를 했어요.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에서도 몇 년 전에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용량 모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에 판매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관심은 뜨거운데 도대체 왜 만들지를 못하니? 라고 살펴봤더니 수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웨이 제품 사전 예약을 시행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만 대 이상이 지금 예약이 돼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약이 되긴 했는데 물론 공짜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반응이 뜨겁긴 하죠. 근데 당일날 출시 당일날 하웨이 매장에 갔더니 하웨이 정책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바로 살 수가 없대요. 애초에 그냥 물량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전 주문이 확정된 사람들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했다라고 해요. IDC 자료 기준으로 지금 사전 예약 신청자 수가 650만 명에 해당하니까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웃돈을 주고 사는 사례가 벌어진다는 거죠. 사전에 공지가 됐으면 모르는데 이 사전 공지도 안 돼 있고 그냥 당연히 뭐 제공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모듈 문제가 있느냐라고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지통 차이나라는 곳에서 이 벤더사들을 좀 정리를 해준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0만 대 수준으로 됐다라고 하고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디스플레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요거를 번역해 볼게요. 스크린 공급업체가 예상됐던 대로 BOE 그리고 비전옥스도 있죠.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3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UTG 울트라 씬 글래스죠. 커버 글래스죠. 이 접는 부분에 두 번 접는 이 글래스를 만드는 거는 케이샹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3단 스크린 힌지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면은 대만에서 이런 데서 푸시다 이런 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체 부품 중에 힌지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자립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때의 수율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사실 2022년 5월에 BOE가 이제 12.3인치짜리 멀티폴드 디스플레이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 자체는 업체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제품이잖아요. 이때 보여준 게 다 시제품이고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당장 하나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이거를 대량 생산, 항상 양산이 문제잖아요. 양산을 했을 때의 충분한 수율로 10개 만들었는데 7, 8개가 양품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돼야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도 그리고 사가는 업체들도 이걸 충분히 좋은 가격선에서 이 공학의 꽃은 결국은 적당한 돈에서 얼마나 양품에 얼마나 생산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당장히 개발만 했다라고 깜짝 놀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버 글래스 쪽에서도 수율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힌지 부분도 짜오왕이라는 곳과 푸시다에서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자체가 한 50% 차지를 한다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있지만 이 다프 그룹 자체가 굉장히 또 잘 만들거든요. 이런 특이한 구조로 이게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딩 구조로 사용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UTG 유리 자체에 대한 거는 코닝이 또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품 하나가 이제 수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비싸지기는 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암 시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SMIC에서 만든 이 기린 9010이라는 칩인데 이게 아직 이제 EUV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고 5나노 이하로 지금 가지 못하는 중국 바운드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90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글코어, 멀티코어 성능이 이 정도 되는데 당장의 갤럭시 S24랑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의 성능을 봤을 때 상당히 안 나온 걸 보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이제 지금 TSMC 4나노급, TSMC 3나노급이라고 대비했을 때에 당연히 7나노급이면은 굉장히 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사실. SMIC가 계속 7나노로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데 7나노로 만든 것도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하웨이가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메이트 XT 이 휴대폰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지금 SMIC는 계속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걸 이게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결국 정부가 밀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하웨이가 계속 앞으로 뭐 로드맵으로 메이트 70에다가 지금 5나노 프로세서를 넣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MIC의 5나노 수율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산할 거냐? 만들 때마다 적자인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칩 성능 자체는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과 거의 성능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수율이 안 나오면은 그만큼 돈을 벌지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넣을 거냐? 거기다가 이제 한 팁스터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 3월에 7나노짜리의 프로세서를 내지 않을 거냐? 그렇게 예측을 한 팁스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린 7나노 칩셋을 사용할 거다. 결국은 수율이 안 나오면은 이전 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제 내수 시장이 활발해서 사주니까 아무래도 EUV 장비를 도입을 못하고 멀티 패터닝으로 DUV를 여러 번 한다라고 해도 이 멀티 패터닝 하면 할수록 여러 번 리소그래피를 거치고 에칭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공정 단계에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비싸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거기다가 또 정밀하게 이게 리소를 못하면은 그만큼 수율이 안 나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웨이는 이제 중국 정부의 등에 업고 애국 소비를 자극해가지고 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공급도 지금 안 따라줘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전략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내놓는다라는 의미 그 이상의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혁신이 맞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공급 물량을 빨리 늘릴 수 있을 만한 양산 기술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이 시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긴 했는데 뭔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트 제품을 만들 때는 각각 부품 자체에 대한 경쟁력도 꾸준히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면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수율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양품의 기준은 퀄 자체도 약간 좀 낮게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양품 자체의 퀄리티도 그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체 제품에 대해서 저렇게 있어 보이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계속 자국의 어떤 이제 기술을 증가를 시키면 시킬수록 내재화해서 좀 더 미국 견제를 할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의 또 이제 무서운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하웨이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 정부의 등에 업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될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의 언리얼텍.에러고요.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짧은 내용들이라던가 간략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해 주시고 또 재밌는 소식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